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탑 75에서 국립대로서는 2위를 차지한 곳이 있습니다. 또요. 2015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전남대학교인데요. 네, 신학기를 앞두고 전남대학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총장이 새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정병석 전남대 제20대 총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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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20대 전남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남대학교는 개교 6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와 평화, 인권과 민주를 지켜오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과학의 진보를 추구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근데 국공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일명 블루리스트 의혹도 좀 일었습니다. 네. 이래서 요즘에 대학 직선제가 부활이 돼야 된다. 또 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됐고 네. 전남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지요. 다행스럽게도 정상적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이 돼서 대학에도 다행이고 또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의 대학 정책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총장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네.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 이 총장의 선출과 같은 대학 구성의 자율권은 그 대학의 자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간선제가 나은지 이러한 선택은 대학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방법,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되겠지요. 대학의 그 지성의 집단이니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장님 이제 4년 임기에 돌입을 했는데 임기 중에서 특별히 뭐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평생 법학을 전공해 왔습니다. 법학은 흔히 정의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구성원 모두가 제 몫을 받는 대학, 그래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학을 만드는데 제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따뜻한 그런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보배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호흡, 긴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느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그런 승리자들로 우리 학생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전남대학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 눈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뭐 드론, 무인 자동차, 3D 프린팅 이렇게 최고 수준에 이른 과학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전례 없이 큰 변혁의 그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대와 같은 대규모 대학 135개가 넘는 그런 전공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큰 조직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대적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시다고요? 예, 학령 인구 감소가 생각한 것보다 커서요. 네. 2023년이 되면 전남대학교와 같은 규모의 대학이 한 30개
가량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입학 정원이 감소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남대학교도 올해 전년에 비해서 10% 감축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재정 수익 감소액만 하더라도 25억 원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왔죠. 그러면서도 경쟁력은 확보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네.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다가오는 융복합 시대에 대한 대응책,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학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문간의 벽을 낮추고 허물고 그래서 전공 운영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의 전공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융합하는 형태의 전공 운영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 선택했던 전공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전공들을 찾아갈 수 네.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필요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공 영역도 개발을 해내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5년이 되는데요. 사실 이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 내에서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전남대학교는 광주뿐만 아니라 화순의 의과대학이 있고 여수 캠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을 해야 대학이 발전할 것이고 또 대학은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또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4년 동안 전남대학교가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 가정에서 뛰어난 우리 자제분들, 이 지역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역 균형 인재 발전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학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지식과 기술이겠지만 지역산업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전남대학교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과 한 책 읽기 사업도 해왔고 또 도시 텃밭 또 제공했었습니다. 또 연말이면 송년음악회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각종 함께하는 그런 문화 행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대학 가면 뭐 진례상학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대학은 이제 취업률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학문에 이렇게 몰두를 해야 되는데 취업에 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우리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당장 취업을 위한 어떤 공장 같은 네. 그런 조직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제를 4년 동안 대학에 보냈는데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 이걸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저희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연구의 성과가 논문으로 나타난다면 교육의 성과는 취업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전남대학교는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 1위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고 또 모두가 취업 절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고 계속 높은 취업률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잘하려면 충실한 대학 시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갖추도록 하고 또 전공 영역에서 탄탄한 전공 소양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다양한 현장 체험 등 그런 자율 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영역, 다양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되고 네. 또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제 이게 기본이 될 것이고 또 일찍부터 대학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졸업할 때가 되면 취업에 실제로 필요한 그런 경쟁력도 갖춰주고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취업률이 전남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남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예. 사실 그 모든 국가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지방 대학들이 모두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 가던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제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면 전남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 그렇죠. 국립대학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만한 위상을 갖기가 어려워졌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대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이 곧 서울이고 지역이 곧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픔도 있겠습니다만 떨쳐 일어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전국 굴지의 그런 명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그 역사, 인류 보편적인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이런 것을 지켜온 우리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전남대학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가꾸어가는 그런 대학 그 브랜딩 만들기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전남대학교의 교목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납니다. 마을 의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시원한 그늘도 주고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지요.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느티나무가 우리 대학의 교목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느티나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그런 나무 인재로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원함을 주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이 지녀왔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헌신해왔던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는 내일의 희망으로 이렇게 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도 우리 전남대학교가 이러한 시대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의 말씀에서 진정성과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더 신뢰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총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다 지켜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대 화이팅! 말씀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